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고 90일간의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양국의 합의 소식에 글로벌 자본시장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교역 긴장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모처럼 강하게 반등하며 코스피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세 번째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급진전되자 하느니 규제 권한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등 일본 재계 거물들과 회동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혜진입니다. 오늘 코스피 모처럼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 진전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반도체주와 자동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저희 방송 공략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CJ와 K스트 모두 다 빨간불 켜냈는데요. 오늘도 이런 종목들과 함께 성공 투자 노하우들 준비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급등 나올 종목은 물론 매매 기법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위너일레븐의 감독님이시죠.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잘 보내셨어요? 징검다리 연휴가 많았고요. 네, 또 2주 만에 계속 한 주 건너뛰어서 뵙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증시가 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네, 5월달 저는 5월달 벌써 11일인가요? 맞아요. 12일인가요? 12일이에요. 네. 근데 저는 처음 뵙네요. 5월달 처음 뵙는데 그만큼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요. 또 오늘 미국 증시 좋은 소식과 함께 오늘 또 좋은 종목들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오늘의 위너 11 라인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11 라인업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수비수 라인, 지난주와 큰 변동 없이 동일한 선수들 자리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미드필더 라인으로는 ENF 테크놀로지 새롭게 선발됐습니다. 또 직전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던 롯데 관광개발과 새 히든 종목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수 선수들 볼게요. 이 퀴스트 여전히 자리 지켜주고 있고요. 두 가지 히든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위너 11 라인업 살펴보고 왔는데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에 관한 얘기 나눠보기 전에요. 경기장 컨디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모처럼 코스피 2,600선 넘겼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또 관세율을 115%포인트나 인하한다면서 파격 합의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이 진전 소식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하셨죠. 네. 지수도 지수지만 그동안 투자자들이 고민했던 부분,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별로 할 게 없었어요. 운신의 폭.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가니까요, 그죠? 이 관세 피해주라고 해서 다른 업종들 다 뭉개지고 관세 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조선, 방산, 뭐 엔터 이렇게 소수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섹터들만 주가가 상승을 하니 이걸 고점에 사야 돼, 말아야 돼만 고민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다 뭉개져 있어서 굉장히 좀 시장이 협소한 분위기였었는데 오늘 완전히 뒤집혔죠, 그죠? 방산주와 조선주가 급락을 하고요. 또 삼성전자가 5% 이상 반등을 하고 자동차주들 같이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이 한번 물이 뒤집어지는 흐름들. 또 때에 맞춰서 협상 결과가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모두 깬 만큼의 파격적인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3% 이상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조금 이 갇혀 있었던 도로로 치면 도로가 한 4차선 왕복 한 8차선으로 돼야 어느 차선으로 갈까? 어느 게 더 빠를까 고민을 하는데 지금은 뭐 완전 그냥 버스 전용 차선만 관세 무풍 지역만 계속 달려다 보니까 이 3차선이 계속 막혀 있었거든요. 갈 데가 없었죠. 그죠? 근데 슬슬 길이 뚫리는 분위기죠. 이런 장세가 건강한 장세입니다. 물론 이 조성 방산이 끝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순환매 차원에서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어가 중요하고 밸런스가 중요한 거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밸런스를 찾아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다시 급등을 하긴 했어요. 이거는 일단 제가 오늘 방송 자료를 준비하면서 찍어왔었던 화면인데 이 미중 무역 관세 타결 소식이 합의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변동성이 한번 밑으로 크게 빠졌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대만 보험사 뭐 환해지 물량이 대거 출회했다 추측이지만요.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달러화 약세.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은 위안화 강세나 달러화 약세는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커졌을까? 뭐 대만 보험사 환해지 물량이 아닐까? 가장 이 설득력 있는 논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이 변동성이 확대되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는 한 요런 좀 바운드리 요렇게 좀 레벨 다운이죠, 그죠?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바운드리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해서 다시 안정을 찾아주면 뭘 기대할 수 있죠? 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의 매수 지금 3개월째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증시 컴백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것들 미국 얘기는 좀 접어둘게요. 다만 이 미국 관세 협상의 사이클을 제가 한번 도식을 해보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3월달에 증시 폭락했을 때 겪었었죠. 뭐야? 협상이 이거 뭐 장난 아니래지만 장난하는 것처럼 160%, 150%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올려놓고 일단은 게이지를 여기까지 채워놓고 이제 줄여나가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기술이기도 하지만 너무 높여놨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한번 빵 조정이 세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협상이 진전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단계죠? 지금 요 단계입니다. 미중 관세 우려 완화로 증시가 상승을 한다. 자, 그럼 다음 단계는요. 마치 증시가 4개 전원, 경기 확장, 침체, 수축 뭐 이런 국면처럼.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 이제 관세 뉴스가 한 당분간은 조용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6월 말까지는 조금 관세 이슈는 중국과도 90일간의 유예 관세를 했기 때문에 조금 조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디로 가요? 실적 다른 변수. 자, AI로 다시 가던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시 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산, 조선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슬쩍 줄어들겠죠. 그죠? 너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8월 달쯤 되면 다시 협상이 차질을 버리겠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트럼프 임기한이 이제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상에 자, 지금 한 여기 정도 와 있다. 자, 여기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는 터닝 포인트, 변곡점을 맞는 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5월. 세리 메이 그런 거 믿지 마세요. 5월 달에 뭐 증시가 특히 더 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죠? 세리 메이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온 내용은 일단은 이제 뭐 증시 일정 이런 거 다 오늘 안 할게요. 다만 국내 증시의 좀 매력도를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뭐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 우리만 몰라요. 전 세계사에서 보면 와, 대한민국 코리아 대단한 나라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지수 기준으로 해서요. PBR, 청산가치, 즉 기업 장사로 치면 지금 그냥 문 닫는 거나 지금 시가총액이랑 비슷한 거예요. 더 이상 영업을 안 해도 다 나눠주고 끝낼게요. 이게 PBR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극도의 저평가가
PBR, 북밸류죠. 이 1 아래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70%가 엄청나죠. 그죠? 70%가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또 PBR 5배가 넘는 기업들은 전체의 3.3%, 3%밖에 안 됩니다. 3%밖에.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PBR, 북밸류, 청산 가치보다 못한 기업들이 70%다. 굉장히 쇼킹한 숫자, 굉장히 저평가가 있다는 거고요. 왜 이게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그냥 옛날부터 쌌으니까 싼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왜 이랬을까요?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아요. 주주를 호구로 봅니다. 배당도 많이 안 주고요. 자사주는 소각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할을 지네 맘대로 하고 뿔 쪼개기와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나라는 디스카운트에 욕을 많이 먹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나라 주주 환원율 전 세계 뭐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미국은 퍼 50배, 60배, 70배 받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은 분할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안 해요. 주주 환원율 80%, 90%. 기업이 이익을 내면 당연히 주주 것.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할증 요인이 분명히 뭐 국가 경쟁력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이렇게 갭이 벌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극도의 저 PBR을 갖고 있고 청산 가치가 70%가 미만인 중국보다도 더 못한 이런 저 밸류를 어떻게 끄집어 올려야 될까요? 이게 바로 이 차기 정부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자, 증시와는 별개로 작년부터요. 주주 환원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시작을 분명히 시동을 걸어놨죠. 그죠? 근데 엔진이 시원찮으니까 시동을 걸었는데 달달달달 가다가 그냥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사주 취득도 많이 하고요. 자사주 취득액도 역대 최고입니다. 많이 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자사주 취득도 크게 늘어났지만 자사주는 사서 갖고 있으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너네 자사주 또 언제 팔 거지? 이거 언제 팔 거야? 오히려 오버행 이슈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잠재적 오버행 물량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자사주는 사서 태워줘야 됩니다. 회사가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주주 환원이죠. 그죠? 자사주를 사서 쟁여놓는 건 누굴 위한 거예요? 지네 위한 거잖아요. 지네 나중에 직원들 주식 배당해주고 그러려고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봐요. 작년에 자사주 소각 금액 비율이 막 1칩이 장난하나요? 1.2, 2.5, 3.1, 4.8에서 13.9%. 물론 대기업들, 국내 이 시총 탑10 기업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카운팅되는 숫자에 약간의 조금 보이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실제 소각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증시도 굉장히 분위기를 많이 타거든요. 이제 욕을 먹겠죠. 자사주 매입할게요. 갖고 있으려고요. 그러면 저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사주 소각은 우리나라도 인식이 바뀌어서 자사주 소각은 자사주는 태우려고 사는 거야. 이렇게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4월 말 기준에서 밸류업 하는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죠. 나 밸류업 할게요. 아니요. 5.8%밖에 없어요. 되게 많은 것 같죠? 마치 뭐 거의 모든 기업들이 기업 가치 재고를 발표하고 뭐 IR 때 실적 발표할 때 우리는 언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립 서비스만 한 거고요. 실제로 밸류업을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전체 상장주의 5%밖에 5.8%밖에 안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을 채워볼 수 있습니다. 자, 밸류업 공시한 기업은 그 자체로도 희소성이 있고요. 자, 5.8%라는 것은 앞으로 30%만 한다고 해도 24%의 남을 룸이 있잖아요. 그죠? 분위기만 바뀌면 우리도 희소성도 있지만 더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의 이런 부분들은 혼자는 안 합니다. 기업은 절대 혼자 안 해요. 계속 쫙야 됩니다. 누가요? 정부에서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특유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특유의 지금 6월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6월 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 대표들이 지배구조 투명성과 시장질서 확립 그리고 투자 환경 개선, 세제 개선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저는 금융시장 활성화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선 주자가 있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죠? 그래서 대선의 메인 테마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그냥 기업이 더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그대로 있는 이 실적과 기업들의 이 밸류 이 상황에서 이것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해소가 돼도 이제 이 부분들이 악재가 해소가 되면 그냥 5천까지는 그냥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해소돼도 다 필요 없어요. 뭐 수출 물량 확대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남처럼만 해도 그죠? 미국처럼 막 주주 환원율 안 높아도 정말 이 꼴찌 수준의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이거 정말 창피하죠, 그죠? 이 주주 환원율 이것만 정말 한 신흥국 정도만 가도 뭐 선진국 미국까지 바라지도 않을게요, 그죠? 한 요 정도만 가도 코스피는 4,500, 5,000 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이번 대선 전국과 맞물려서 제가 봤을 때는 5월달 증시에 이 변곡점을 지나서 6월에 대선을 지난 뭐가 있죠? 허니문 랠리, 그죠? 이제 각 기업들은 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또는 새 정부는 또 국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또는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이클 기업과 이 정부와 그리고 개인 간의 이러한 그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보면 대선 구간 지나고 나서 대통령이 바뀔 때 보면 한 90일간 한 3달 동안 허니문 랠리가 증시가 한 4~5% 정도 바짝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올해같이 이 좋은 상황들에서 국내 증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 증시 좋을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확신을 한 적은 거의 없는데 제가 올해는 특히나 말씀을 좀 드리죠. 그죠? 올해는 국내 주식을 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우리 국내 주식에서 이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지만 테마주들 약간 좀 이제는 좀 그만하고요. 그죠? 이번 대선 테마까지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종목다운 종목들, 기업다운 기업들로 계속 포트를 바꿔가시고 또 종목들은 우리 위너11 종목에서 제가 매주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좋은 종목들을 계속 물을 바꿔드릴 테니까요. 그죠? 오염되지 않게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계속 우리 방송 보시면서 포트에 가득가득 채워나가서 올해도 벌써 반은 갔지만 아직 보면 반이 더 남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장 나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수익을 못 내셨나요? 바꾸셔야 됩니다. 상반기에 했던 거 그대로 하반기에 그대로 한다. 종목도 그대로고 매매 방식도 그대로고 나의 주식에 대한 개념도 그대로다. 그러면 하반기도 뭐 증시가 3천을 가든 4천을 가든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의 몫이죠. 그죠? 주식은 발행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은 발권력을 가져 주식을 계속 찍어내는 시장이 아니에요. 주식은 유통 시장입니다. 있는 거를 사고 파는 유통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로섬 게임이죠. 누가 잃지 않으면 누가 돈을 따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잃는 사람이 있고 따는 사람이 있죠. 그죠? 모두 다 딸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잃는 자가 되지 마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들 충분히 열심히 노력만 하신다면 또는 능동적으로 태도 변화만 있다면 수익이 분명히 나는 장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해서 국내 증시의 이러한 좀 좋은 흐름들을 감히 제가 예단을 좀 해봅니다. 논지가 충분하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 턴어라운드의 원년 증시도 만져 주식도 이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국내 증시 자신감 가지시고 저와 손 잡고 한번 열심히 뛰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차트에 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선별할 수 있는 노하우 자세히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아시다시피 지수가 고점에서 단기간에 10% 정도 밀리면 차트는 다 망가져서 네. 분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차트는 어차피 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수 자체가 다시 낙폭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 궤도에 들어선다면 지수보다 더 빠르고 강한 종목을 찾는 데는 또 다시 차트라는 도구를 꺼내 봐야겠지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증시의 강세 구간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들을 설명 좀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좀 기법을 좀 녹여봐서 기존 주도주들이 무너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은요, 발목에 살 수 없습니다. 발바닥에 살 수 없어요. 내가 그 종목을 주무를 수 있어요. 내가 그 종목의 주인이에요. 내가 한 500억 갖고 그 종목을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릴 요량이 있어요. 그러면 발목에 살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살 수 내가 끌어올리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러나 개개 입장에서는 주식은 발바닥에 살 수 없습니다. 무릎에 사는 거죠.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야죠, 그죠? 그렇다고 허리가 어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왔구나.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떨어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말은 안 움직이는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언제 뒷발로 걷어차일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의 기법은 골든 크로스입니다. 왜요? 21선이 이렇게 한 달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다가 종목이 이거를 툭 돌파하는 겁니다. 이제 바닥에서 돌아 나가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21선 골든 크로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좋으면 골든 크로스라고 하겠어요. 그죠? 크로스 돌파한다. 금색 골든. 그죠? 주식은 금색은 없는데요. 레드 크로스. 아무튼 또 미국은 빨간색에 떨어지는 거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황금을 붙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대는 데드지요. 데드 크로스. 아무튼 골든 크로스 패턴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잘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고요. 여기서 주도주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그러면 시장 돌아나가면 종목들 다 돌파하잖아요. 21선. 웬만하면 돌파하잖아요. 오늘 삼성전자도 돌파했잖아요. 21선. 그러면 이게 골든 크로스인가요? 그러면 종목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죠. 그죠? 주식은 계속 짜고 나가서 좋은 종목들을 탁 뽑아내는 구간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좁혀봅시다. 양봉이 3개 밀집하는 걸로. 그죠? 이 양봉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이 봉캔들이기 때문에 시가를 떠나서 무조건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마감을 해야 됩니다. 장세와 무관하게 종목을 끌어올리는 힘을 보여주는 게 양봉이고요. 그 양봉을 3개 이상, 증시가 강하면 뭐 3개 이상짜리가 많겠지만 증시의 변동성 구간에서는 3개 이상 양봉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뭐예요? 주가를 관리하는 애가 있구나. 그죠? 주가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매일 올라가는 주식 없고 오늘 보셨잖아요. 그렇게 뭐 무적일 것 같았던 방산주 한번 무너지니까 현대로템 14% 빠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주식은 생물이에요.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 있고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내려 꽂는 거는 뭐 투매도 있을 수 있고 차익 실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밑에서 올리는 거는요. 종목의 주인 없이는 못 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보실 때 항상 고점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20% 떨어진 거, 30% 떨어진 거 낙폭과대주라 그러잖아요. 저는 낙폭과대주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40% 빠지면 낙폭이 과대주입니까? 50% 빠지면 낙폭과대주입니까? 누군가에게는 3%만 빠져도 낙폭과대주예요. 그죠? 나는 목표 수익률이 1%인 사람한테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낙폭과대주보다는 저는 밑에서 위로 올라보는 거. 저점이 높아지는 거. 저점은 이거는 종목의 주인만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죠? 종목의 주인만이. 이래서 이 골든크로스 내릴 때 저는 양봉이 3개 붙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립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적산병 21선 돌파한 다음에 5일선 타고 그냥 쭉 가는 애들. 지금 시장의 굉장한 트렌드예요. 그죠?
지금 시장에 굉장한 트렌드. 혹시 앵커님 네. 이 5월에 조금 올 봄에 패션 트렌드가 있나요? 패션 트렌드요. 아, 패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지라. 그럼 뭐 톤이나 화장품이나 뭐 여성들이 아, 저는 전혀 요즘에는 몰라서 네. 가을 웜톤이 그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가을 웜톤이요? 가을 고민인데? 웜톤이라는 건데 네. 이게 퍼스널 컬러의 일종인 건데요. 확실히 이렇게 밝고 막 화사하게 하는 메이크업보다 자기 톤에 맞게끔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이 좀 대두가 가을 되더라고요. 웜톤. 네네. 아, 알겠습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가을 웜톤입니다. 네. 가장 시장에서 지금 가을 웜톤, 지금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애가 어디예요? 증권주. 자, 얘네가 불과 4월 달까지는 찬밥이었습니다. 에이, 밸류업 안 돼. 지금 시장이 난리인데 무슨 증권주가 돈을 벌어? 예전부터 우리는 주식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약간의 조금 꼰대 기질이 있어요. 아,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엉망인데 무슨 증권주를 해? 그렇지 않죠. 그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증권주거나 보험주가 오르면 증시의 끝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죠? 왜요? 얘네들이 밸류업이거든요. 얘네들이 밸류업 선두주자거든요. 나중에 밸류업 상중하를 보여드릴게요. 밸류업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바이오는 밸류업을 못합니다. 돈이 그렇게 돈만 있으면 퍼 버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밸류업을 해요, 그죠? 만약에 바이오주가 밸류업 한다고 주주들한테 돈 나눠줘 봐요. 그러면 주주들이 그렇죠. 야, 아나 갖다 써라, 너네 써라, 너나. 나중에 유증하지 말고 쟁여놔, 그죠? 이래 버리죠, 그죠? 밸류업에서 상중하게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금융주에서도 보험주들은 밸류업을 못합니다. 대손 충당금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 아무튼 증권주들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빨리 찾아내요? 일단 이 21선 적산병 캔들로 찾아냅니다. 이 검은색 선이 21선이거든요. 그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뭐야? 증권주 너 뭐야? 갑자기 너 왜 그래? 5일선 타고 가요. 종가 기준에서 5일선 안 깨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매수는 우리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적산병 알려드렸죠. 적산병 21선 돌파한 다음 날 매수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양봉이 뭐 50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3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보유자는 5일선이 종가 기준에서 깨질 때까지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산 사람들 계속 갖고 가면 돼요. 그러면 증권주, 키움증권 내일 사도 될까요? 아니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매수자는 어디서 기다린다? 11선에서 뭐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내일 만약에 증권 여기 11선 빠진다. 여기서 하는 거죠. 1차 매수는 여기서 못 잡았다. 기다린다. 2차 매수자는 11선에서. 자, 이런 겁니다. 다음 키움증권이었죠.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죠. 증권주들 다 이렇게 생겼어요. 증권주들은 방향을 거의 같이 갑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였는데 바이오주는 이제 거의 각계 전투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증권주들, 은행주들이, 금융주들이 거의 한 방향으로 가요. 거의 똑같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그죠? 지주사 같지만 한국투자증권이죠, 그죠? 이렇게 양봉 3개 기록해서 얘도 쭉 올선, 네, 맞죠? 앵커님 말씀하신 지금 시장의 유행 가을 원톤은 바로 증권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 이거 사자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보면서 자, 그럼 다음 밸류업은 어딜까?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나라 대선의 가장 큰 이벤트는 뭐라 그랬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 그랬죠. 그죠? 지수 자체가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죠. 자, 이 APR이죠.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자, 이 종목도 21선 적산병 돌파 패턴이 나오고 나서 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자, 5일선이 깨질 때까지 보유자는 여기서 5일선이 깨질 때 매도입니다. 자, 우리 매수자는 어디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한 번 주더라고요. 여기서 딱 11선. 그죠? 11선 딱 한 번 딱 찍고 그대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거. 그죠? 자, 이걸 보여드리려고 APR을 지금 사자는 게 아니고요. 자, 한 번에 매수 기회를 놓쳤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눕습니다. 자, 이 매수자는 여기서 기다리는 거. 여기서 11선에서. 그죠? 11선을 기다립니다. 자, 11선 진짜 정석이라고 제가 화면을 찍어왔어요. 자, SK케미칼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지금 바이오주들 또 의약품 관세 때문에 또 많이 또 오늘 또 빠졌죠, 그죠? 그러나 SK케미칼 혼자 이런 종목 지금 삼바도 빠지는데 혼자 올라가는 유일한 종목도 이 패턴에서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적산병 20선 돌파 나왔죠? 매수. 자, 매수. 2차 매수는 어디서 해요? 자, 여기 11선. 11선 한 번 딱 주죠. 딱.
그대로 급등해보죠. 이런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원리를 알려드렸죠. 주가라는 것은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게 가격 조정이라 그랬어요. 주가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 자 이것보다 더 센 건 뭐다? 훨씬 센 건 뭐다? 주가가 빠지지도 않아. 대기 매수세가 얼마나 강하면 주가가 빠지지도 않아. 이렇게 갔다가 기간 조정 안 빠져. 누워. 그러다가 탁 치고 올라가는 것. 11선의 매매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SK케미칼. 자, 우리금융지수도 자, 이렇게 올라가죠. 적산병 돌파, 매수 여기. 자, 2차 매수는 여기. 11선에서 매수, 그리고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5일선 상승 적산병 돌파 양봉 밀집 종목들이 시장의 트렌드라고 하면 이렇게 11선 타고 가는 애들은 시장의 주도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게요. 이제 한화 시스템즈 또 이 LIG 넥스원 또 이 현대 미포 자 이런 그 조선과 방산주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끝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밀릴까요? 지금 사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좀 답을 드려볼게요. 자, 이 패턴에 의거해서요. 하나 시스템 자 일단 적산병 돌파 나왔습니다. 자 5일선 타고 가죠. 11선 여기서 매수 2차 매수는 여기서 계속 다다다다 사는 거예요. 매수자들은요. 2차 매수자들은. 자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합니다. 자 11선 눌림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또 2차 매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종가 기준에서 5일선 깨질 때 오늘 하는 게 맞아요. 매도입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 5일선 깨질 때 매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틀 연속 종가 기준에서 11선을 이탈하면 끝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이제 휴전기를 가지면서 시장이 칼락할 때 오늘 바뀌었잖아요. 내일 또 빠질지 모레 또 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틀 연속 11선을 이탈하면 당분간 최소 2개월간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자,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11선을 타고 있어요. 자, LIG 넥스원도 자, 얘는 적산병 20선 돌파 매수 여기. 그죠? 타고 갑니다. 한 번도 5일선을 깬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얘도 방산에서 대장주죠. 방산주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죠? 5일선을 깬 적이 없으니까요. 종가 기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누가 핸들링을 하는데 참 한 번도 5일선을 안 깨고 아주 아름답게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5일선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방산주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룸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내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주가 흔들려요. 내일 중요한 조선주. 방산주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왜? 이평선에 아직 갭이 있으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갭을 만났어요. 얘네들은 지금 HD 현대 미포 조선인데요. 자, 얘도 11선에서 일단 살아나갔어요. 자, 여기 살아남았습니다. 뭐 조선주 하선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지만 또다시 뭐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살렸어요. 다시 한번 또 건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위기예요. 여기서 살려나갔어요. 11선. 여기서 위기. 자, 오늘 11선 깼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깬 거예요. 자, 이날은 11선은 이틀. 자, 이날 깼어요. 내일 만약에 살렸다. 11선 위에서 종가 마감했다. 그럼 오케이. 된 거예요. 근데 내일 만약에 오늘 깼는데 내일 또 음봉이 이렇게 깨졌다. 끝났습니다. 조선주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좀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차트로 보고 다른 종목을 매매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주는 이번 주 초반이 다시 한번 이때처럼 다시 한번 조금 위기가 오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게요. 어렵죠? 이것도 어렵죠, 그죠? 내일 우리 또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오는 게 아니고 또 여기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 의사소통하는 룸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조선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시황을 말씀 좀 드리니까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위너 11 라인업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 라인업 다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수비수 종목들 직전 방송과 변동 없이 그대로 자리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드필더 라인으로는 ENF 테크놀로지 새롭게 선발이 됐습니다. 또 롯데 관광개발이 직전 방송에선 히든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어서 또 새로운 히든주까지 자리에 있네요. 이어서 공격수 선수들입니다. 퀴스트 여전히 자리 지켜주고 있고 두 가지 히든 종목들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히든주에 대한 힌트는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히든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은 AI의 핵심 소재의 수익성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인데 AI가 워낙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인 만큼 첫 번째 히든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스마트폰 슬림화 관련주입니다. 마지막 히든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온다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최근 방송에서 꾸준히 이 관광에 대한 언급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이 종목 가져와 주신 만큼 이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네. 네, 써먹어 봐야죠. 네. 자,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이런 거예요. 자, 21선 적산병 돌파가 나왔죠, 그죠? 추세가 계속 내려가다가 드디어 골든 크로스가 적산병으로 이렇게 뿅뿅뿅. 발목 맞나요? 그죠? 무릎보다 조금 아래 있는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돌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수를 들어갑니다. 자, 1차 매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서요? 11선에서요. 자, 5일선 가는 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11선 매수자들은 자, 여기 한번 주네요. 그죠? 자, 내일 한번 더 줄지 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이 좋으니까 기다리는 매매보다는 뭐 갭이 여기서 뭐 여기 있으면 이건 5일선이잖아요. 그죠? 매매가 힘들겠지만 여기 붙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꼭 뭐 이게 자로 잰 듯이 분트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융통성 있게 제가 이건 뭐 11선 안 줄 것 같은데요. 장도 좋은데 그냥 붙어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요? 네, 커뮤니티 하는 곳에서 말씀 좀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시초가에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좀 스포를 하자면 어찌됐든 간에 종목명은 오늘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네, 커뮤니티 하는 방에서 들어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요. 이제 기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이오 줄기세포 기업입니다. 이 종목 하면 아이 지금 바이오 안 좋은데 바이오 시장 다른 거 해야죠. 지금 반도체 관세 종목 이런 거 해야죠.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바이오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바이오 계속 안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바이오 얘기 다 안 할게요. 이 기업이 하든 뉴클레어 시드나 이 줄기세포 관련 얘기 다 빼고 자,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저유전율 소재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 10번 따라하다 보면 이것도 아마 굉장히 좀 좋은 놀이가 될 것 같은데요. 어렵죠? 저유전율 소재. 그죠? 이게 뭐냐면 자, 어디에 들어가냐면 두산을 통해서 자,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지주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아시죠? 한화 시스템까지 올라가네요. 그죠? 태양광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라인업이 퍼펙트합니다. 방산, 조선, 뭐 태양광, 막 한화 제일 좋죠. 그죠? 자회사들이 다 날아다니니까요. 각 분야에서.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소리 없는 강자. 누굴까요? 오늘도 신고가 거의 직전 고점 신고가 근접했는데요. 두산입니다. 두산이 지금 AI 두산 전자소재가 AI 모멘텀으로 굉장한 많은 주가 프리미엄을 받아주고 과거에 좀 투박했던 사업에서 벗어나서 또는 과거에 처음에는 맥주 만들던 회사였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B2B 하다가 여러 가지 굴곡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회사인데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가 아닌가, 상태가 아닌가, 가장 핏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주가가 말해주죠. 그죠? 이 기업은요. 두산이 CCL을 만들 때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예를 들어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만들 때 이 소스 만드는 기업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기업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종목도 삼양식품 따라 주가가 막 오히려 더 올라가잖아요. 요새 그죠? 불닭볶음면 소스 만드는 회사예요. 그죠? S&T인가 뭐 아무튼 그 회사처럼 두산이 이 엔비디아의 자, 화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 회사가 두산의
필수 소재를 소스를 불닭볶음면 소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두산이 CCL 생산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1차 벤더가 두산이면 2차 벤더가 이 회사가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는 가장 유일하지 않을까요? 물론 AI와 이 여러 가지 반도체와 또 여러 가지 이 산업이 결합되는 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AI와 관한 빅데이터 기업이잖아요. 그죠? 루닛, 뭐 JLK 이런 기업들, 암, 뭐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방하고 이런 처방하는 그런 것들이고 AI의 소재를 납품하는 바이오 회사가 있다고요? 이 기업입니다. 전무후무하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뻥 아닌가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바이오 기업들이 특유의 성향이 있잖아요. 된다 했다. 아이쿠 안 되나 보다. 된다. 아이쿠 안 되나 보다.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아니요, 진짜예요. 자, AI 산업수의 모모 기업 사상 최대 매출 649억 첫 결산 배당. 와, 저는 이거 보고 약간 닭살이 돋았다고 해야 되나요? 바이오 기업이 배당을 했다고요? 그것도 올해 첫 배당이요. 자, 대표가요. 첫 배당 받아갖고 파티한 게 아니고요. 뭐 차 산 게 아니고요. 자기 회사 자사주를 샀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바이오 회사가 첫 배당인데 얼마나 많이 줬겠죠. 조금 줬습니다만 그 조금도 허튼 데 쓰지 않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산다. 아시죠? 자기 회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직원 대표입니다. 그죠? 자기 회사가 좋으니까 자기 회사 주식 샀겠죠. 자기 회사가 나쁜 거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역시도 임직원 대표입니다. 테마주 요새 대선 테마로 막 주가가 뭐 올라오면 임직원들이 막 고점에서 때려버리고 유상증자 해버리잖아요. 그죠? 나 우리 회사가 이거 올라올 게 아닌데 올라오네? 팔아버리자. 대표가 팔아버려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대표가 팔았는데? 거기서부터 주가가 작살납니다. 그죠? 테마주는 그렇게 작살이 나는 거예요. 자, 바이오는 투자, 케미칼은 제파. 1분기 역대급 마진율 38%. 미친 마진율이죠. 그죠? 38% 마진율을 기록했고요. AI 관련 이게 다 기사를 제가 헤드라인만 좀 뽑아온 거예요. 그만큼 좋은 얘기들이 지금 도배하고 있답니다. 이데일리고 뭐 이런 각 언론사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의 영업이 이거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자, 바이오 회사기 때문에 매출도 낮았어요. 매출 그래도 뭐 560억, 650 내다가 작년에 드디어 650 하다 올해 가이던스가 포드가 1,000억을 넘어갑니다. 1,000억 매출에 영업이익 400억.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8%, 40% 가까이 나온다고요. 그죠? 그리고 내년도는 더 좋을 거예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해를 뭐라 그래요? 실적 퀀텀 점프의 원년, 턴어라운드의 원년. 그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비싼가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11선. 그죠? 그래서 제가 내일 종목명과 함께 아침에 아마 말씀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시초가에 잡으시라고. 그래서 오늘 커뮤니티방에 오셔서 종목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장 전에 제가 종목명을 알려드릴 테니까 매수 준비 꼭 하시면서 뭐 프리마켓에서 뭐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도 좋았더라고요. 아무튼 종목명 궁금하시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희돈 종목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자, 월 입국자 수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많이 놀러 오세요가 아니에요. 오네요. 제가 뭐 관광공사는 아니잖아요.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국자 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이 종목이었죠. 뭐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 종목은 롯데 관광개발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11선. 계속 가고 있어. 11선. 내일 만약에 또 놀리면 또 사도 돼요. 우리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제가 어느 구간에 말씀드려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못 사신 분들, 여기서 못 사신 분들 여기 사셔도 돼요. 그죠? 롯데 관광개발. 그래서 뭐 이것도 오늘 다시 한번 종목을 갖고 왔지만 지지난주 히든 종목이었기 때문에 종목명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겁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이 자료집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한 이 딱 한 장, 요만큼의 분석글.
뭐 하는 기업이고요. 뭐 때문에 올라가고요. 제가 보는 평점은 이렇습니다. 그죠? 영화 여러분들 한 편 다 안 보셔도 평론가가 이 한 3분짜리 압축본으로 영화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업 어렵게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평론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 제가 말씀드린 이 한 컷만 보세요. 제가 이거를 엑기스만 뽑아서 오늘 위너 11 종목들 10종목을 다 한 장, 10장을 여러분들한테 자료집을 무료로 매주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했죠. 그죠? 뭐 하는 회사냐면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 모든 일을 합니다. 급유하고 뭐 차다 못해 청소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뭐 역대급 지금 소비 트렌드가 안 입고 안 먹고 줄여도 해외 여행인 가자잖아요. 그죠? 공항 뭐 입국자도 그렇고 출국자도 그렇고 계속 역대급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행도 약간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니네 안 와? 우리 안 가.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오면 우리도 가고요. 우리가 막 일본 가니까 일본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요새. 그죠?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수치적으로는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이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시총이 1,600억입니다. 시총이 1,600억. 근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450억입니다. 뭐 잘못했나요? 뭐 공항 폭파됐나요? 450억 영업이익 내는 회사가 이때는 코로나 때니까 어쩔 수 없고요. 코로나 때 공항에 사람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비행기가 움직이질 않는데요. 근데 지금처럼 사람이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450억 더하면 더했지. 리스크가 없잖아요. 공항에 사람이 많은 한 돈을 버는 회사니까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또 터질까 봐 못 가나? 그러면 하늘 무너질까 봐 어떻게 걸어 다녀요. 그죠? 야, 450억의 시총이 1,600억? 너무 저평가입니다. 극도의 저평가.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사시면 돼요. 이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2,000억 갈 때까지만 갖고 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명도 내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 3가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힌트를 드려보자면 조금 전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현재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들 관련주인 만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께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가오는 대선 국면을 맞이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 짚어주셨고요. 또 실패 없는 차트의 정석 배워보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